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이 전광훈 목사와 사실상 선을 긋는 발언을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연합기구라며 교회는 극우도 극좌도 지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단 신천지 안에서 오랫동안 이만희 교주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는 탈퇴자 폭로가 나왔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연락을 주고받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 신천지 미투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맞아 한반도 상황을 전망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관심과 민간 차원의 지원 노력이 강조됐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창립 34주년을 맞아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지난 노력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기기증을 통해 사랑을 실천한 이들의 고백을 나누며 숭고한 사랑 실천 정신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이 전광훈 목사와 사실상 선을 긋는 발언을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대표회장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연합기구가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며 교회는 극우도 극좌도 지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양대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전광훈 목사와 사실상 선을 긋는 발언을 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신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묻는 질문에 교회는 극우도 극좌도 지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들리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 한교총이 뚜렷한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간 발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전광훈 목사가 비신앙적, 비신학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지법 폭동 사태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할 만합니다. 김종혁 대표회장은 기독교 신앙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을 따르는 것이 정도라며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쪽에 있는 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교총 입장은 극우나 극좌나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서 목회를 해온 김종혁 대표회장은 교회 안에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존재한다며 양극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말로 전광훈 목사와 선을 그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역시 전광훈 목사는 한국교회와 관계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교회협 안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른 연합기구와 함께 연합성명을 발표하자는 의견도 나와 한교총과 교회협이 함께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한교총 관계자는 성명 발표와 관련 아직 교회협의 제안은 없는 상태라면서도 극우도 극좌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교총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종혁 대표회장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며 올해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총연합과의 통합과 관련 보수 성향의 한기총과는 간극이 크다며 적어도 올해는 통합 논의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달 초 대법원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단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형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여신도들이 교주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투 제보가 이어지면서 교주 정명석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는데요. 이단 신천지 안에서도 이만희 교주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신천지 강사 출신 A씨는 지난 1992년부터 2022년 12월 탈퇴하기까지 30년 동안 위장 포교로 포섭되어 온 이들에게 신천지 교리를 주입시켰습니다.
신천지가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깨닫게 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만희 교주의 끊임없는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한 A씨는 이만희 교주가 자신에게 전한 편지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만희 교주 자필로 보이는 편지에는 A씨를 6,000년 만에 신천지에서 만난 연인이라며 구애를 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또 다른 편지. 너무했다. 오해가 너무 크다. 힘들다. 언제나 팔로 나를 막았으니 원치 않는 일은 안 한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A씨는 이만희 교주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 동안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했고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보낸 편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만희가 성경 속 약속의 목자이고 신천지를 나오면 지옥에 간다는 내용으로 집단 쇠뇌를 당해 교주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신천지를 나온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강제로 성적 착취를 당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A씨가 말하는 집단 쇠뇌는 이만희 교주가 한 달에 한두 차례 출제하는 입맞음 시험으로 신천지는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 육체 영생하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자신처럼 신천지가 진리인 줄 알고 혈혈단신 신천지에 헌신하는 여성들이 이만희 교주의 성적 착취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특수 협박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고소했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교주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서는가 하면 자체 법무팀을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측은 또 A씨가 제시한 증거물 가운데 교주 친필 편지에 대해서는 필적 감정을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여신도들을 수차례 간음, 추행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고 올해 1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신도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JMS 정명석에게도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자신 말고도 이만희 교주에게 성적 유린을 당한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혀 신천지 미투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사회의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안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국내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함께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대전환기 시민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정파주의로 프레임이 가둬버리면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빠져나와서 좀 거대담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불안해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 교수는 분단 체제인 한반도에서 군사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는
접경 지역 평화 실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군사적 위기를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높아진 접경 지역 군사 긴장 상태에서 무시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창희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은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는 제3국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남북 접촉을 과감하게 허용하는 등 시민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오늘날의 국제 분쟁은 이념보다는 이익 대결이 우세하다고 바라봤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시대의 남북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법과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대의 안보는 평화 공존이라고 저는 봅니다. 통일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두 국가의 한 파트너로서 북과 만나야 한다. 북미 대화나 비핵화 의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트럼프 2기 정부는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지닌다며 각계는 선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34주년 기념식을 갖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지난 노력을 돌아봤습니다. 본부는 숭고한 사랑 실천 정신을 전하며 우리 사회 성숙한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993년 장기기증이란 단어조차 생소했을 시절 생면부지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신장을 내준 박옥남 씨. 박 씨는 목사 사모로서 교회의 한 젊은 자매가 만성 신부전으로 투병하다 일찍 세상을 떠난 데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장 기증으로 생명을 살린 이들의 사연을 접하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숭고한 사랑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그때는 뭐 투석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고 이식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는데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 나도 여기에 한번 동참을 해보자. 그래도 나한테는 너무 건강한 몸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 신장을 기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옥남 씨의 사랑 실천은 동생 박옥순 씨에게도 이어졌고 두 자매 모두 신장 기증자가 됐습니다. 지난 2022년 소천한 동생 박옥순 씨는 시신 기증을 하며 마지막까지 아낌없는 생명 나눔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008년 갑작스럽게 쓰러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된 정선자 씨. 정 씨는 생전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헌혈에 적극 나서는 등 평소 생명사랑의 정신을 보여준 남편의 뜻을 따라 뇌사 장기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일평생 경찰관으로 복무하며 성실과 책임감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했던 남편 김유신 씨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장과 각막 등을 기증하며 4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정선자 씨는 상실의 아픔을 생명 나눔의 가치로 승화하며 봉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겠는가 싶어서 제가 올해 대학교에 만학도 전형에 이제 늘 눈이 돼서 지켜보고 있고 심장이 내 주변에서 뛰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긴장하고 열심히 2배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34주년 기념식에는 생존시 신장기증인과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등이 함께 생명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부부, 형제 자매, 부자 기증인의 뜻깊은 사연을 나누고 릴레이 신장이식 등
본부의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며 변함없는 사랑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항상 다른 분들이 뭐 슈퍼맨처럼 보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하여튼 제 마음의 희열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고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 그랬거든요. 남은 인생이지만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34년 전 장기기증 불모지였던 우리 사회에 뿌려진 사랑의 미랄들이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꽃피우고 있다며 120만 명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모집과 969건의 신장기증이란 성과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생명이 나눔의 시간이 새싹이 오늘날 푸른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데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생존시 신장기증인과 뇌사기증인들 그리고 도노회미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한편 장기기증운동본부는 국내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5만 3천 명에 육박한 가운데 매일 8명이 생명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생명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랑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참여하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을 정립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맞아 서울 마포구 한국정교회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니케아 신경이 정립한 신앙 고백 기초 위에서 창조세계 보전과 생명의 충만함을 위해 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700년의 시 공간을 초월해 2025년 믿음의 공동유산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이 혼돈과 갈라짐의 시대 속에 평화와 생명의 길을 여는 기적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는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 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초로 고백한 니케아 신경을 함께 암송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는 촛불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임을 고백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산지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